자신 있게 얘기하고, 그러니까 다 친구니까 다 반말하잖아요. 저는 진짜 야구 진짜 오래 하고 싶거든요. 벽에 뭐 할 때까지도 그랬고, 형 그만해요. 얘기 들을 때까지 하려고 해요. 너는 공을 어떻게 잡길래 사인 내고 있는데 던지냐고. 팬들한테 질문을 받은 거예요. 근데 내가 질문을 보면서 또 느낀 게, 와, 김광현 선수 팬들은 정말 다들 야구 전문가들이구나. 단순한 어떤 근황만 질문한 게 아니라 전문적인 내용들이 굉장히 많아요. 후치님, 김광현 선수의 경기를 시범 경기부터 모두 챙겨봤는데요. 국내에서는 결정구가 슬라이더를 사용할 때 주로 우타자 몸쪽 깊숙이 떨어뜨리는 방식을 많이 사용했는데, 미국에서는 몸쪽보단 바깥쪽에서 떨어지는 슬라이더를 결정구로 많이 요구했던 것 같습니다. 어떤 이유가 있을까요? 몸쪽 직구를 많이 던지는 투수들은 바깥쪽 체인지업을 많이 쓰고, 성관이 없는 타자들도 몸쪽을 많이 던지게 되면 바깥쪽이 비어요. 그럼 바깥쪽에 약점이 생길 수밖에 없고, 바깥쪽을 많이 던지면 몸쪽이 또 약점이 생길 수밖에 없는데, 굉장히 소견이지만 카운트 잡는 볼을 많이 썼으면 바깥쪽에 대한 빈다는 얘기가 성관이 좀 덜 생긴다는 얘기거든요. 몸쪽을 내추럴 커터, 그런 걸 많이 던지다 보니까 바깥쪽에 대한 이 타자들의 성구안이 좀 떨어지더라고요. 바깥쪽에 유인구에 잘 속는 모습이 많이 나왔고, 그게 체인지업이었으면 더 좋겠죠. 그래서 체인지업 많이 던지는데, 또 체인지업보다는 아직까지도 슬라이더가 좀 더 자신이 있으니까 바깥쪽에 슬라이더를 많이 썼던 것 같아요. 더 아리랑 서울이라는 분인데, 미국에서 야구를 하면서 아무래도 문화가 달라서 이해 안 되는 부분도 있으셨을 텐데, 이런 건 정말 이해하기 힘들다. 혹시 그런 게 있었나요? 이해하기 힘들다기보다는 인정 했던 부분들이 뭐냐면, 한국에서는 사실 제가 21살 때는 항상 인터뷰 기술이 없었잖아요. 구단에서 뭐 예를 들어서 홍보팀에서 시키는 대로 너 자신있게 해, 너 하고 싶은 말 다 해도 돼. 그리고 하지만 말실수에 대한 책임 안 져준단 말이에요. 내가 져야 되는 거예요. 그런 부분들이 있어서 좀 더 자유롭고 좀 뭔가 자신 있는 모습? 근데 어떻게 보면은 그게 건방지고, 근데 한국에서는 포수덕을 많이 받습니다. 뭐 예를 들어서 야수가 수비를 잘해줘서 야수덕을 많이 받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런 인터뷰를 많이 해요. 겸손한 인터뷰를. 근데 미국에서는 그런 게 없어요. 내 자신을 내가 PR하고 내 브랜드 가치를 높이는 게, 내가 자신 있게 말하고, 내가 오늘 이게 좋아서 이렇게 던졌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많이 하더라고요. 뭐 누구 덕을 받습니다라고 하면은 약간 미국에서는 자신이 없구나, 너무 겸손해도 안 되는 거더라고요. 그걸 다시 한번 느꼈어요. 그래서 좀 바뀌었어요? 네, 오히려 좀 더 자신 있게 얘기하고, 나 오늘 이게 좋아서 얘네들한테 잘 던졌습니다. 그러니까 다 친구니까 다 반말하잖아요. 나 얘한테 이거 던져서 얘가 잘 섞더라. 그리고 내가 오늘 이게 컨디션이 너무 좋아서 이걸 많이 던졌다. 자신 있게 얘기하는 게 더 좋아하고, PR을 좀 더 할 수 있는, 자신 있어 보인다? 약간 그렇게 생각을 많이 하더라고요. 구야붐, 야구 경기 중에서 위기 상황 시에 머릿속으로 어떤 생각을 하면서 그걸 극복하십니까? 안 풀리고 약간 경기가 안 될 때는 안 좋은 생각들이 자꾸 들어요. 이거 맞으면 어떡하지? 안 좋은 쪽으로 약간 부정적인 생각이 많이 들어요. 저는 위기 상황 때 몰리면 주자가 쌓인 만큼 다 주자 라는 생각을 오히려 편하게 해요. 말로가 돼도. 말로가 되면 3점 주는 거예요. 네. 이 3점 줬다고 생각하고, 만약에 예를 들어서 0대 0인데 말로가 되면 투아웃 때는 좀 다르지만 원아웃 때나 노아웃 때는 3점을 주고 3대 0이라고 생각하고 던지는 거예요. 주자 없는 상황이라고 생각을 하고, 이 타자한테만 집중을 할 수 있게끔 생각을 하게 되고, 그 위기 상황에 몰렸을 때 항상 초구, 내가 원하는 코스에 내가 자신 있게 진짜 내가 전력으로 던지자라는 생각을, 좀 초구를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고, 두 개가 있는 것 같아요. 두 개는 진짜 좀 딱 지키는 것 같아요. 야구하면서 가장 아끼는 애장품이 있을까요? 뭐 글러브 스파이크는 말할 것도 없고요. 제가 야구를 할 수 있게 도와주는 친구들이니까 항상 인격이 있다고 생각을 해요. 네, 존중해요. 네, 진짜 얘네들이 나를 먹여 살려주는 아이들이다. 첫 승공? 아니, 한국에서 첫 승 아니면 메이저에서 첫 승이요. 한국에서 첫 승은 어디 갔는지 모르겠어요. 뭐 베이징 올림픽 금메달, 네. 우승 반지 4개, 그리고 MVP 트로피, 네. 골든글러브. 맞아요. 네, 그 정도까지. 그런 것들을 다 이제 장에 전시해 놓고 보면은 뿌듯하죠. 이규행님이 쓰신 글인데요. 김광현 선수가 같이 뛰었던 선수분들 많이 은퇴했는데, 그분들 은퇴하는 걸 보면서 어떤 걸 느끼셨는지 궁금합니다. 동고동락한 선배들도 있었고, 베이징 때 같이 추억 쌓고, 그 선배들이 1명, 2명 은퇴할수록 기분 이상해요. 평생 진짜 같이 야구 할 것만 같았던 형들이
은퇴를 하고 이제 그만한다고 하니까 약간 느낌이 이상하고 군혜 형도 며칠 전에 인터뷰에서 제가 왔지만 그때도 왜 벌써 그만두냐라는 생각이 좀 들고 그래도 아쉬운 마음에 1, 2년이라도 더 했으면 좋겠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좀 느낌이 이상해요. 말로 표현하기가 힘들어요. 히히님인데 메이저리그에 최대한 오래 계셨으면 좋겠지만 혹시 국내 복귀하신다면은 언제 복귀하실 예정이신지 그리고 막바지에 SK 복귀하셔서 우승으로 마무리하시는 그림을 가끔 생각해 보는지 뭐 목표가 그 전까지는 진짜 후배들한테 욕 먹어도 전 진짜 야구 진짜 오래 하고 싶거든요. 진짜 오래 할 거야. 막 벽에 뭐 할 때까지도 그렇고 형 그만해요 얘기 들을 때까지 하려고 했었어요. 좀 생각이 좀 바뀐 게 40살까지만 하자. 그리고 앞으로 7년 남았거든요. 그만큼 실력이 있어야 되고 이름값 가지고는 할 생각도 전혀 없고 정말 40살 때까지 뭔가를 잘해서 좋은 성적을 거뒀으면 좋겠네요. TV 꼬비봉님이 하신 질문입니다. 포수와의 볼배합에서 스스로 의지로 던질 수 있는 비율이 어느 정도 되는지 궁금합니다. 아니면 그냥 포수의 지시대로 구종과 방향을 던지셨는지. 8대2 투수가 8인 것 같아요. 정말 포수를 100% 신뢰를 한다고 해도 이 포수가 신뢰를 하게끔 이끌어 가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포수가 무슨 사인을 내든 투수가 100% 신뢰할 수 있고 투수가 고개를 흔들어도 포수는 얘가 이렇게 자신 있어 하는구나 라고 믿어줄 수 있는 그런 사이가 돼야 된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리고 한국에 있을 때부터 후배들한테 얘기했던 건 포수가 원하는 거는 들어줘라. 뭐 이제 경기 시작 전에 포수랑 얘기를 많이 하고 둘 다 원하는 게 다르면 포수 쪽을 들어줘라. 그렇게 얘기를 해요. 경기 중간중간에는 8대2지만 둘 다 완전 의견이 갈릴 때는 포수가 100이죠. 와우와우님이 주신 크리에이트리스로 간다 했을 때 매덕스 코치님에 대해서 이야기 많이 들으셨는데요. 실제로 어떠셨나요? 좋으신 분 같고 정말 가실 때마다 투수 성적이 항상 좋잖아요. 왜 그런지 느끼고 폼에 대한 이런 부분들은 많이 얘기를 안 했어요. 왜냐면 컨트롤이 저답지 않게 많이 잘 됐으니까 밸런스가 항상 좋았었으니까 그래서 밸런스적인 부분을 잘 짚어주세요. 모든 선수들이 마찬가지겠지만 폼을 바꾸고 이런 거는 거의 뭐 메이저리그급 정도 선수들 정도 되면은 폼을 바꾸거나 이런 건 없지만 중간중간에 밸런스가 약간씩 무너지는 걸 잘 찾으세요. 그래서 잘 얘기해 주시고 멘탈 같은 것도 잘 얘기해 주시고 그리고 그 전력 분석을 코치님이 하시더라고요. 약간 현진이 형 느낌처럼 나 이거 이 타자한테 뭐 던져야 돼요? 이렇게 물어보면 거기만 빼고 다 던지면 돼. 낮은 공만 조심해. 그런 얘기를 선발 투수랑 몰리나 선수랑 투수 코치랑 셋이서 얘기를 해요. 1번부터 9번까지 이제 라인업이 나오면 이 선수는 뭐만 조심하면 되고 그 다음에 2번 타자는 뭐만 조심하면 되고 이런 식으로 간결하게 그리고 내일에 꽂히게 설명을 잘 해주세요. 그거를 다 기억하고 일단 가는 거죠. 다 이게 일일이 뭐 하나하나 기억하지 못하지만 최대한 간결하게 설명을 해주시기 때문에 이 타자는 이거 이렇게 약간 설명해 주시기 때문에 편하게 던질 수 있죠. 바나나맛 우유님이 2007년에 한국 시리즈 4차전 시리즈에서 지고 있는 상황에서 마운드 올라가셨는데 그때 심정이 어떠셨어요? 그때요? 아무 생각도 없었어요. 그냥 잘 던져야겠다. 그때도 긴장됐죠. 진짜 엄청 됐죠. 이 판, 요 메이저리그 첫 등판과 아니 그때는 못 몰랐죠. 못 몰랐죠. 알고 아는 나이가 더 긴장되죠. 저도 신인 때 그 얘기 많이 들었어요. 너 긴장되지? 네. 나이 먹어봐 더 돼. 이렇게 경험을 해봤으니까 이 떨림을 경험해보니까 더 떨리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 왜 좀 됐냐면 1차전에 중간 투수로 나갔어요. 네. 개막전에 네. 마무리로 나갔잖아요. 그래서 4차전이 조금 덜 긴장했던 것 같고 여기도 1차전에 첫 경기를 마무리 나가고 그 다음에 이제 선발 나가니까 오히려 긴장이 좀 덜 됐어요. 그래 운이 좋았던 것 같아요. 본인한테 그 야구소년 만화 캐릭터 이미지가 있다는 걸 많이 얘기 들으셨죠? 저도 그렇게 생각해요. 네. 진짜 우여곡절이 많잖아요. 인생은 파도라 그러는데 이거는 헤일이야. 맞잖아요. 태풍도 만나고 허리케인 헤일 다 만났던 것 같아요. 바닥 찍었다가 진짜 갑자기 막 저기 하늘로 날아갔다가 막 이러니까 그런 부분에 저도 인정을 하고 그러면서 좀 더 성숙해지고 배우고 느끼고 하면서 잔잔한 파도를 만들려고 많이 노력하는 것 같아요. 어렸을 때 많이 그런 헤일도 만나고 허리케인도 만났으니 늙어서는 좀 잔잔한 파도 같은 인생을 살려고 해야죠. 김일훈님, 미국의 그 최고의 그 내야 수비 라인들을 뒤에 두고 경기하셨던 느낌이 어떠셨나요? 편하죠. 그리고 미국 선수들을 비하하거나 한국 선수들 비하할 생각은 전혀 없어요. 근데 한 가지 이제 얘기하고 싶은 건 뭐냐면 한국에서 야구장 하는 야구장 상태랑 메이저리그 야구장 상태랑은
전혀 다른 거예요. 불규칙 바운드가 튈 걱정을 안 해도 되는 거죠. 미국 선수들이 뭐 실력 차이도 있겠지만 바운드가 안 튈 거라는 자신감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플레이가 자신이 있어지니까 어려운 것도 쉽게 하는 것처럼 보여요. 자신 있게 하니까. 근데 한국에서는 언제 튈지 모르는 바운드가 있고 에러를 하면 많이 꾸중을 받잖아요. 그래서 좀 더 소극적이게 되는 것 같아요. 그 차이가 좀 많이 큰 것 같아요. 한국 선수도 분명히 잘하는 선수도 많거든요. 실력적으로도 그렇고 어깨 뭐 능력도 그렇고 뭐 메이저리그 선수랑 견줄 만큼 분명히 실력적으로 뛰어난 선수가 많은데도 불구하고 불규칙 바운드가 어떻게 보면 본인 실력과는 상관없고 운인데 에라로 들어가고 이렇게 되면은 완전 꾸중을 받고 그리고 소극적이게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근데 거기 미국 선수들은 워낙 뭐 이 시설이 잘 돼 있기 때문에 내가 들어오다 에라 하면 에라 하는 거지 이렇게 생각도 하고 그렇게 플레이가 나오니까 훨씬 더 자신 있는 플레이가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야구 팬분들도 많이 아셨으면 좋겠어요. 실력 차이가 뭐 아마추어랑 프로 차이가 아닌 부상에 대한 위험도 별로 없는 거죠. 정말 평지가 이런 느낌. 평행 배우잖아요. 평행선. 야구장 가면 그래요. 지구는 둥근데 어떻게 저렇게 평행하게 만들지? 잔디랑 흙이랑 그 경계선도 없어. 그 골프를 치잖아요. 잔디 좋은 골프장이랑 엄청 안 좋은 잔디랑 치면 뒷땅 칠 일도 거의 많이 없고 그런 느낌인 거예요. 이런 야구장에서 야구를 해야 되는데 나 여기서 수비하면 에라 안 할 거야 같은 그러니까 그런 자신감이 팍 생기는 야구장들인 거죠. 김광현한테 댄스란? 요즘에 왜 이렇게 춤을 많이 춰요? 몰라요. 춤 자꾸 시켜가지고 큰일 났어요. 편하게 해주면은 잘 놀 수도 있고 하는데 이게 자꾸 판을 깔아주면 못하는 성격이라서 이런 거 막 얘기하면 막 부끄러워 죽겠어. 춤. 김광현한테 댄스란? 그래서 다시는 하기 싫어. 또 2007년 그거 한국 시리즈 때 그게 다시 소환됐어요. 그 다시 보기 싫은데 그게 잠잠했거든요 사실. 이가 아는 형님 그거 나오고 나서부터가 막 본지 얼마 안 됐죠. 네. 그래. 근데 그 춤 안 돼요. 야, 김광현한테 영구 결번이란? 꼭 이루고 싶은 거죠. 인생 최종 목표에 있는 버킷리스트에 있는 그런 거죠. 네. 김광현한테 KT란? 정말 잘 지어줬어요 별명. 네. 그 모젤리악 단장이 지어줬거든요. 계약 사인할 때 그게 입에 착착 붙는 것 같아요. 삼진이라는 의미도 있고 제 이름에 그 스펠링도 들어가 있는데 참 잘 지은 것 같아요. 김광현한테 유현진이란? 대단한 선수죠. 리스펙. 미국에서 느끼고 배우면 배울수록 대단하구나라고 다시 한번 느끼게 되는 선수인 것 같고 현진이 형도 그러더라고요. 박찬호 선배가 왜 대단한 줄 알겠다. 미국 처음 갔을 때 그런 생각을 했다고 하더라고요. 그 형은 말도 안 하잖아요. 칭찬에 인색한 사람이거든요. 저는 인색하지 않거든요. 대단한 선수예요. 유현진 선수랑 미국 가면서 굉장히 많이 친해졌다. 한국에서는 사실 시차도 다르고 그러니까 연락할 시간도 많이 없고 이제 한국에 한 번씩 들어오면 시상식에 한번 보고 끝나거나 뭐 밥 먹으러 가고 이렇게 한 번씩 봤는데 지금은 뭐 자주 연락하죠. 정말 내년에는 이거는 내가 꼭 이루고 싶다 하는 그런 게 있다면? 내년에도 아예는 한 번도 안 들어가고 이 4일 로테이션 한번 시즌 끝까지 한번 지켜보고 싶어요. 이게 진짜 힘든 거거든요. 어렵지만 도전 한번 해보고 싶은 그러니까 로테이션을 지켜가면서 아예 안 빠지고 시즌 끝날 때까지 성적은 상관없어요. 몇 승을 하든 몇 패를 하든 어쨌든 그런 거는 자연스럽게 다 따라오는 거니까 삼진을 100개 미만 잡아도 상관없어요. 만약에 내년에 몰리나 선수가 하게 된다면 일단 올 시즌 나한테 많은 영향을 미친 선수여서 어떨까 싶어요. 아쉽죠. 갈 땐 가더라도 다음 포수한테 전수를 좀 해주고 갔으면 좋겠는데 이번에 올 시즌 했던 7게임, 8게임이 정말 큰 경험이 됐던 것 같고 그런 기록들이나 이 비디오랑 이 자료들이 남아있기 때문에 만약에 몰리나가 가더라도 그 다른 포수한테 잘 얘기를 또 하고 전력 분석에 대해서 얘기하고 내가 믿을 수 있는 그 선수가 나를 믿을 수 있는 그런 사이가 되도록 빨리 만들어야죠. 몰리나의 정말 어떤 카리스마 아웃의 진짜 리더십 이런 걸 아마 올 시즌 정말 많이 느꼈을 거예요. 네, 행복했죠. 아무것도 안 해도 되는 거죠. 야구장에서 공을 던지면서 생각하고 던지는 거랑 다 믿고 맡기고 던지는 거랑은 차원이 달라요. 현진이 형이 약간 이제 생각하면서 힘든 게 보이잖아요. 그 전보다.
뭐 그렇게 안 만들려고 포수한테 많이 나는 이런 구정을 원해. 그리고 이런 상황에서 이렇게 던져. 이렇게 잘 설명해 가면서 빨리 만들어요. 투구탄 텀이 빨라졌던 거는 본인의 의도예요? 아니면 몰리나의 생각이었던 거예요? 투구 패턴은 원래 빨리 하는 걸 좋아했고 빠르면 빠를수록 저는 좋다고 생각을 해요. 이 미국 타자들하고 한국 타자들의 차이인 것 같아요. 한국 타자들은 루틴도 많아. 했다가 쳤다가 장갑했다. 12초를 만들 게 아니고 타자 박스 벗어나면 스트라이크를 먹여야 된다니까요. 캐차가 공을 던지고 5초 안에 타자가 안 서면 결국 먹여야 된다니까. 파울 하나 치더라도 5초 안에 들어와야 돼. 팬들이 원하는 거. 시간 단축시키고. 시간 단축. 모든 지금 KBO도 마찬가지고 MLB도 마찬가지고 시간 단축시키려고 하잖아요. 타자를 빨리 들어와야지. 빨리. 난 이러고 있는데 안 들어온다니까. 타임 몇 번씩 하잖아요. 빨라졌던 이유도 얘네들은 한번 쳐도 그냥 딱 이러고 있어요. 한국에선 선배님이 타자가 이분이 준비할 때 동안 나는 예우를 지켜야죠. 준비됐습니까? 던집니다. 합니다. 이렇게 가는 거고. 얘는 그런 게 어딨어. 야, 빨리 들어와. 이렇게 이런 거죠. 친구인데, 빨리 치고 싶으면 쳐. 약간 심플한 거죠. 네. 저는 또 빠른 템포를 또 좋아하고, 빠른 템포 때 좋은 결과가 나오니까 빨리 들어오라고 하는 거죠. 그것 때문에 에피소드 좀 있었을 것 같아. 근데 한국에서는 선후배가 좀 있으니까 후배들도 있는 애들이 있잖아요. 저는 빠른 걸 좋아하니까 말하거나 뭐 행동을 못 하는 거예요. 왜냐면은 방송 중계로 다 나오니까 이렇게 눈으로 빨리 들어오고 이렇게 하는 거지. 안 들어오면 맞춘다 이렇게 되는 거야. 맞춘다고 미안하다고 빨리 나갔다고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런 경우도 많아요. 한국에서는 그냥 몰래 아니 미안해 이렇게 얘기하고 속으로 이제 그렇게 하는데 상대 그 팀에서 이렇게 투구 타임이 굉장히 빠르다는 걸 알고서 그걸 좀 빼려고 일부 타임 의도적으로 하는 경우도 있더라고요. 너무 빠르니까 템포가. 템포를 끊었다고 하는데 그것도 한번 타임하면 저도 한번 타임하고 제 템포에 맞춰야 되니까. 어떤 야구는 제가 던지지 않는 이상 시작을 안 하니까 만약에 예를 들어서 뭐 공을 받고 5초 안에 공을 던져야 되는데 타이밍이 너무 안 맞아. 그러면 15초까지 끌고 가는 거예요. 그럼 더 길어질 수밖에 없는 거고 얘는 더 계속 준비해야 되니까 어차피 유리한 건 투수니까 얘가 타임 한 번 하면 다음부터 빠르게 안 던지죠. 15초 있다 던지는 거죠. 몰리나 선수랑 혹시 그 타이밍 빠른 부분에 대해서 얘기 나눈 적 있어요? 그런 적은 없어요. 네. 동료들이 물어보죠. 너는 공을 어떻게 잡길래 사인 내고 있는데 던지냐고. 전 다시 들고 있는데 사인 내고 있어요. 그런 적도 있어요. 저는 근데 직구 커브 슬라이더가 거의 비슷하게 잡거든요. 네, 네, 그냥 들면서 바꾸는 거예요. 네, 야구를 시작한 이래 가장 험난한 시즌을 보냈을 겁니다. 김광현 선수의 말대로 해볼 건 다 해본 시즌이었습니다. 하나의 산을 넘으면 또 다른 산이 기다리고 있었으니까요. 때로는 보이지 않는 신이 자신의 한계를 시험할 때마다 메이저리그 32세 루키는 자신을 내려놓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2020 시즌은 코로나19와의 싸움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건 미국으로 진출하면서 상상도 못했던 높은 산이었습니다. 고통스러웠던 시간들도 많았지만 세인트루이스에서 시카고를 차로 오가며 옥수수 밭길을 내달린 기억은 잊지 못할 것입니다. 개막전에 선발이 아닌 마무리 투수로 시작한 시즌은 와일드카드 시리즈 1차전 선발로 마무리 지었습니다. 비록 정규 시즌 단축으로 많은 이닝을 소화하지 못했지만 메이저리그 무대에 대한 물음표가 어느 순간 느낌표로 바뀐 건 큰 수확일 것입니다. 세인트루이스 카디널스의 김광현 선수, 우리도 김광현 선수의 경기를 지켜본 올 시즌 내내 행복했습니다. 이영미의 셀픽쇼 좋아요와 구독 눌러주세요.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려요. 안녕.